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요 포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뱅글뱅글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에 인스트럭션 메모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그 인스트럭션에 한 부분이 요 한 구역이 이제 몇 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A, B, C 이제 요런 어레이 같은 거나 아니면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요런 거 I, 변수 I 이제 i라는 변수죠. 이런 것들은 메모리에 이제 여기는 a 뭐 어레이 ai가 있고 bi가 있고 이제 ci가 있죠. 그리고 그냥 변수 i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그죠. 특히 이제 요 변수 i 같은 거 로컬 변수죠. 그러니까 이제 로컬 변수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 실행되면은 여기 이제 스택이라는 영역에 그때 이제 생성되다 보니까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메모리 어드레스 상에 가까운 데 있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계속 그죠? 이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이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이 계속 실행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 영역도 보면은 AI, BI, CI가 실행되면 이제 계속 그는 요 어레이에 처음에 I가 여기였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실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되고. 그러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메모리 공간이 어떤 순간에 계속 반복, 그쪽이 주로 이제 액세스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실제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나가는 곳이 순서대로 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한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뭐 지나간다든가, 또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 영역은 메모리를 유니폼하게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영역이, 그죠? 이제 여기 액세스하는 게 유니폼하게 골고루 액세스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로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액세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로컬리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순간에 그 메모리 액세스 되는 곳이 한쪽에 집중되고, 공간적으로도 메모리 공간에서 어느 한 곳이 액세스 되면 그 주변이 집중적으로 액세스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 또는 이제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해요. 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의 요 부분이 포룹이 실행될 때 요거를 메인 메모리에 있지 말고 요걸 캐시에 요 부분을 올려놓으면은 CPU는 항상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전에 캐시를 먼저 쳐다봐요. 캐시에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가져가 버리고, 캐시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때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 대신에 캐시에 올라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속도가 아까 굉장히 빠르다 그랬죠. 메인 메모리하고 예를 들어 메인 메모리 같으면은 뭐 100나노세컨이면은 캐시 같은 경우는 한 10나노세컨, 10배 정도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캐시를 액세스하면은 이제 훨씬 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부분도 전체적으로 메모리는 이만큼 있을 텐데, 그 중에 지금 포룹이 막 실행되는 요 순간에는 데이터가 요 부분과 요 부분에 집중적으로 액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도 이제 캐시 메모리에 딱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메모리 영역을 안 보고 이제 캐시 메모리에 있는 것만 갖고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가, 그래서 내가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작더라도,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 사이즈가 작더라도 이런 로컬리티 때문에
한순간에는 그 메모리 액세스의 한 80% 정도는 프로그램이 막 실행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영역이나 데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인스트럭션이죠. 이제 인스트럭션 영역이나 이 데이터 영역의 한 80% 정도는 캐시에서 액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한 20% 정도는 이제 캐시에 없으니까 메인 메모리에 가서 액세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용량이 작더라도 실제로 D램을 골고루 액세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램에 있는 값을 이제 일부를 자주 액세스되는 걸 캐시에 올려놓으면은 여기가 집중적으로 액세스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캐시를 조금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적은 용량으로 이제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빠른 메모리 액세스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컬리티라는 특성이 이제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로컬리티라는 특성은 캐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메인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 간에도 하드디스크가 훨씬 용량이 많죠. 그래서 이제 버추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까지 다 포함해서 어드레스 공간을 구성하는데 그때도 또 이 로컬리티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제 뭐 온칩 램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로 저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MCU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예를 들어 그 아까처럼 AVR, 그러니까 아트메가 뭐 128 같은 그런 프로세서나 인텔 8051 같은 거나 뭐 또 PIC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에서 주로 이제 쓰는데 요 칩 안에 메모리가 있어 갖고 요것도 이제 캐시만큼 빠른 거죠. 그러니까 캐시만큼 속도가 빠르고 비싼 거죠. 그래서 용량을 많이 못 넣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칩 안에 있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왜냐하면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려면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까지 뭐 기다리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그리고 이게 이제 칩 안에 있으니까 파워 소모도 이제 적게 되고, 그리고 뭐 EMC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뭐 EMI, EMC 이런 그 전자파에 관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좀 밑에 노트에 적어놨는데 그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EMC. 그래서 EMC라는 건 이제 어떤 그 부품들 간에 어떤 그 전자기기들 간에 이제 그 전파 간섭이나 방해 같은 거가 있는데 그거로부터 이제 영향을 안 주는 거에 이제 이렇게 그 영향을 안 미치고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전자파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EMC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MCU 같은 데는 이제 캐시도 두고 온칩 램도 두고 이러면 비싸지죠, 되게.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캐시를 두는 이유는 그죠, CPU가 있으면은 이제 레지스터는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메인 메모리를 이제 액세스 하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중간에 이제 캐시를 두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칩 안에. 이제 캐시는 이제 칩 안에 달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그 칩, 이제 캐시 같은 경우도 컴퓨터 사용 보면 레벨 1, 레벨 2, 뭐 레벨 3 캐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레벨 1이나 뭐 또는 레벨 2까지는 칩 안에 달고, 그 외에 필요하면 칩 바깥에 이제 SRAM 같은 걸로 칩 바깥에 달고 이제 이렇게 보통 하는데, 어쨌든 그 이렇게 칩 안에 이제 보통 이제 캐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가 느리니까 빠르게 액세스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가 조금밖에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걸 안 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캐시도 필요가 없죠. 대신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램, 칩 안에 램을 소용량으로 다는 경우가 더 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8비트짜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캐시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캐시 대신에 온칩 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이제 이렇게 더 심플하고 더 가격도 싸게 할 수 있고, 캐시를 빼버리고 대신에 온칩 램으로 이제 대신하니까 뭐 파워도 적게 들고, 그리고 램 액세스하는 거는 직접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더 디터미니스틱 하고, 뭐 매니지먼트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이제 저전력 소용량 MCU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주로 집중적으로 할 거는 이 캐시입니다. 캐시. 이제 그래서 캐시는 이제 그렇게 용량이 작은 이제 온칩 메모리인데, 이제 오토매티컬하게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하드웨어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캐시 메모리에 관리하는 어떤 목적이랄까 뭐 이런 게 여기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면은 캐시 메모리 동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캐시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캐시 메모리가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이제 그 칩 안에 저장되는 놓여지는 형태를 보면은 이제 인스트럭션 캐시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용도죠. 프로그램 용도의 그 인스트럭션 캐시하고 데이터 캐시가 합쳐져서 이 하나의 캐시로 이제 동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 그 컴퓨터 구조 얘기할 때 보면 폰 노이만, 원래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컴퓨터 구조가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했죠. 폰 노이만 아키텍처 형태에서는 원래 뭐였습니까? 이 인스트럭션, 이 메모리,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이제 통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이제 메모리가 있으면 이게 요 안에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캐시도 그러면은 요 인스트럭션과 데이터의 이제 일부를, 그죠? 요 캐시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시 메모리가 이제 통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폰 노이만 구조가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 파이프라인 설명할 때 보면은 그 우리가 ARM7의 그 3단계 파이프라이닝 그 할 때 아마 설명할 때 보면은 요 인스트럭션 패치, 이거는 이제 미리 해오는 거죠.
어떤 인스트럭션이 이제 엑시큐트 상태에 있으면은 그 다음 인스트럭션을 미리 패치 오는 거. 그런데 인스트럭션 그래서 이제 프리 패치입니다. 일종의 미리 이제 패치 오는 프리 이제 패치 해올 때 엑시큐션 단계에 있는 그죠? 이제 EXE 단계에 있는 요 인스트럭션은 이제 데이터를 메모리하고 그 NPU 사이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데이터 트랜스퍼이면은 요거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메모리죠. 그리고 인스트럭션 패치는 이제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있는 걸 패치 오는데 요게 통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메모리를 액세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냥. 패치, 디코더, 엑시큐션. 그리고 또 이제 패치, 디코더, 엑시큐션. 또 패치, 디코더, execution인데 요 엑시큐션이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고 있을 때 이때도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때 인스트럭션 패치, 요 패치가 이제 이렇게 인스트럭션 그 패치를 해오려고 하면은 동시에 액세스는 할 수 없죠. 그 메모리를 하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딜레이, 잠깐 멈추는 게 스토리라 한다 그랬죠. 이제 스토리 생겨갖고 성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성능을 개선하고자, 그죠? 파이프라이닝 이제 스토어를 방지하려고 새로운 아키텍처 구조를 제안한 게 하바드 구조라고, 하바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인스트럭션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이제 분리해서 이런 스토어를 안 생기게 해서 성능을 높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죠. 지금 지금도 보면 뭐 8GB 또는 16GB 막 이렇게 쓰고 있죠. 이 큰 거를 반을 뚝 잘라갖고 하나는 인스트럭션, 하나는 데이터 이러면 이제 어떤 순간에는 프로그램 영역이 많이 필요하면은 뭐 일부 그 이제 메인 메모리가 모자라게 되고 대신에 이제 데이터 메모리는 뭐 남아 있고 이제 이런 그 리소스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인 메모리를 분리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를 분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이 램에서 인스트럭션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를 분리하는 거는 좀 오버헤드가 크다.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나 이런 거, 그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메인 메모리를 분리하지 말고 캐시를 분리하자. 그냥 캐시 레벨에서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분리하자. 왜냐하면은 실제로 메인 메모리를 접근하기 전에 먼저 캐시에서 그 인스트럭션 또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거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캐시만 분리해 놓으면은 한 80% 메모리 액세스의 한 80% 정도는 그러니까 캐시를 이용해서 거의 다 액세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나온 게 이제 modified 하바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modified 하바드 아키텍처 요 그림을 좀 보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 NPU 그냥 NPU라고 그랬죠. 그 NPU가 여기 있으면은 메인 메모리는 그냥 한 메인 메모리 안에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캐시를 이렇게 데이터 캐시하고 인스트럭션 캐시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갖고 프로그램 액세스 할 때는 어드레스가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 캐시를 먼저 보고 여기서 내가 액세스 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없으면은 이제 캐시에 없으면은 그때 메인 메모리로 어드레스를 보내갖고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캐시에다가 카피를 하고 이제 다시 NPU로 가져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데이터를 액세스하려면 이쪽 캐시를 이용해서 먼저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여기 이제 가져오거나 또는 데이터는 라이트도 가능하니까 여기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메모리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캐시를 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 로컬리티 때문에 한 80 내지 90% 정도는 캐시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성능을 이제 이 실제로 메인 메모리를 분리 안 해도 순수한 하바드 구조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컴퓨터가 하바드 구조를 가진다 하면 대부분 다 이 모디파이드 하바드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